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구브로 섬을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로 향한 사도 바울. 그러나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길에 다시 버가에 들러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를 통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밤빌리아의 외항 아탈리아의 오늘날의 모습과 이곳에서 발견한 비잔틴 교회의 흔적, 그리고 버가의 전차 경기장까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루트를 따라 지금 출발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구브로 섬을 마친 바울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갑니다. 자, 이 버가가 아탈리아 항을 통해서 간 것인가 아니면 버가에 따로 외항이 있었는가인데, 바로 이 메지도스라고 하는 고대 이 항구 유적지가 고대 버가의 항구라고 얘기를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구브로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도착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 안디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떠날 때는 아탈리아인데 도착할 땐 버가로 했는데, 그 버가의 외항이 바로 이 앞입니다. 고대의 지명은 마지도스, 고대 항구터가 이렇게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당시에는 상선이나 군대용밖에 없고 일반 대중교통의 배는 없었을 때에 아마 사도 바울은 구브로의 바보에서 상선을 타고 아탈리아나 시대로 먼저 도착을 했다가 그곳에서 작은 배를 타고 바로 이곳 마지도스 항구로 와서 버가로 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마지도스는 사도 바울이 이 구브로 바보에서 밤빌리아의 이 버가에 도착했던 그 항구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 역사적인 사도 바울의 밤빌리아에 도착했던 마지도스 항구에 있습니다. 워낙 이 사도 바울이 도착은 버가로 했다고 하고 떠날 때는 아탈리아에서 떠났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학설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 하나인 바로 이곳 마지도스 항구를 통해서 버가로 돌아갔다라는 곳을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이 메지도스 항구는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상선이나 그 군인들을 실은 거대한 군선이 아탈리아나 시대로 도착하면 다시 작은 배를 타고 이곳 메지도스에 도착을 해서 버가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버가의 외항은 바로 이 메지도스를 말한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의 항구의 또 해상 교통에 의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한번 이번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그래도 가장 근사한 메지도스 항구를 어렵게 찾아서 바로 이곳 이 버가에 도착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루트를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굉장히 작은 항구에 이렇게 유적지에 불과하고요. 네, 이곳에서 보는 저 타우루스 산의 설경도 이렇게 보이고요. 굉장히 사도 바울의 루트를 따라서 우리는 가장 역사적인 학자들의 어떤 그 제안을 통해서 이제 메지도스를 도착을 했고요. 자, 이 메지도스에서 바로 옆에 한 20여 킬로 지점에 그 유명한 아탈리아.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시에는 메지도스를 통해서 버가로 들어갔고, 돌아갈 때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바로 이곳 버가에서 아탈리아까지 와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갔지요. 아마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장기 노선은 아마 이곳 아탈리아에서 출발을 했던 것 싶습니다. 이 아탈리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바로 이 아탈리아는 로마 황제 하드리안이 주후 130년 경에 이 밤빌리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기념을 해서 만들어 놓은 하드리안 게이트. 그냥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난 것처럼 또 이 로마에서 이곳으로 오는 배가 정박하던 최대의 밤빌리아의 외항과도 같았던 이 거대 항구지요. 아탈리아. 바로 하드리안 게이트입니다. 그대로부터 이 터키 해안가는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육로보다도 해상 교통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 그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사도 바울의 전도 루트를 통해서 배로 본토의 육지를 오갔던 그런 곳이죠. 자, 우리 하드리안 게이트, 우리가 아탈리아, 오늘날의 안탈리아를 가게 되면은 반드시 보게 되는 하드리안 게이트. 이 하드리안은 장군 출신 로마 황제이지요. 성문을 들어가고 나간 마차가 얼마나 많으면 보세요. 이 강한 대리석 돌이 이렇게 마차 지나간 만큼 골이 파여 있습니다. 이야, 돌이 마차 너비만큼 패여 있어요. 이야.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갈 때에 이 성문을 통과해서 배를 타러 갔겠죠. 역사적인 하드리안 게이트, 성을 들어가고 나가는, 특히 항구에서 성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가는 곳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적어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로 돌아갈 때에 이 아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서 이제 수리아로 가게 됐고요. 이 아탈리아는 이 터키뿐만 아니라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휴양 도시이고요. 또 거대했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항구 터에 인근에 이렇게 오면 이 아탈리아는 굉장히 휴양 도시고요. 네, 특히 유럽에서 전지훈련장으로도 유명하지요. 이 겨울철에도 이 온화한 지중해가의 기후로 인해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고, 와, 내 거리의 악사.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탑이 있고 항구가 있고 아주 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바로 이곳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났습니다. 오늘날의 안탈리아 항구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이면서 최고의 휴양 도시가 안탈리아고요. 뭐 터키 본토 국내선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럽에서도 직항이 들어올 정도로 각광받는 이 휴양 관광 도시가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났던 아탈리아의 오늘날의 모습이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유적지들을 발굴을 하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 이렇게 아탈리아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 유적지도 많지만은 또 이 해외 관광객들이 와서 볼만한 정말 현대 도시이기도 하고요. 자, 저는 이곳에서 비잔틴 시대 때 바로 이 중요한 교회를 한번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이 아탈리아에는 지금 이렇게 비잔틴 시대 때에 정말 큰 교회가 아탈리아 성 안에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비잔틴 교회는 모스크로 변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기념한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탈리아에서 이렇게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반가웠고요. 그런데 마침 들어가 보니까 이 교회가 이 모스크로
전환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큰 교회였는지 건축학적으로도 굉장히 웅장했던 이 교회, 이곳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를 올려보고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였다는 그 의미 속에 아주 전형적인 비잔틴 시대 때의 입구에 세 개의 문이 있는 역사적인 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이곳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지고 또 고대로부터 항구 도시로서 오가고 들어가고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이 예배했던 곳이고 이렇게 지하까지 깊은 곳이 이제 유리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고 나갔던 그 열정을 이어받아 신앙생활을 했던 아탈리아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특히 이제 아탈리아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비록 모스크로 전환이 되었지만은 이곳을 잘 개방을 하고 들어가 보면 아주 전형적인 교회의 한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비잔틴 시대 때의 아름다운 이 아탈리아의 교회를 모스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메카를 향해서 기도 방향까지 새로 만들었네요. 네. 이 사진을 보니까 유적지를 다시 개조를 하고 잘 보존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발굴을 하고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지붕을 얹고 모스크로 만든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모스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초대교회의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탈리아를 간단히 돌아보고요. 이제 실제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도착한 곳으로 갑니다. 코렐리라고 하는 한식당이 있어요. 예, 메뉴가 닭볶음, 아주 전형적인 떡볶이, 한국인 김밥, 네, 이렇게. 근데 이 안탈리아에 어떻게 한인이 직접 운영한다 그래요? 그렇죠. 이 터키 한류 굉장히 K-팝이라든지 인기가 있지요. 조금 더 안탈리아를 돌아보고 이제 버가로 갑니다. 괜찮아요. 네, 현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네, 이분이 만나보지 못했지만 대한의 청년 이렇게 젊은이가 주문을 시키지 않았는데 기본 떡볶이 나오는 것 같아요. 떡볶이를 애퍼타이즈를 먼저 이렇게 줍니다. 응? 여기 직원이에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이 짜장면. 아탈리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떠나는 날 저는 이렇게 짜장면을 시켰고요. 이거 짜장면을 있고 김치나 이 단무지가 있어요. 저는 단무지를 했습니다. 단무지. 짜장면 전형적인 맛이. 근데 면은 여기 나오는 국수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메뉴 김밥. 네, 아주 비주얼이 최고입니다. 간장. 자, 안탈리아의 아주 중심부에서 약간 외진 휴양 도시에 있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번화한 곳이고, 자, 이곳에서 이 안탈리아를 떠나기 전에 또 하나 가본 곳이 있는데 바로 케이블카입니다. 높은 바위산 언덕에
1.7km의 이렇게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한번 안탈리아 전경을 보고 또 뒤쪽으로 평풍과 같이 펼쳐져 있는 토로스산, 타우루스산을 한번 보고 싶어서 올라가는데 이 현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그렇죠. 이 좋은 풍광을 아름다운 안탈리아와 지중해를 볼 수 있는 에게해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고 자 보시죠. 올라가면서 펼쳐지는 뒤쪽에 이 토로스 산 보니까 이야 정말 아름다운 최대의 도시였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방문했던 아탈리아. 이 안탈리아에서 케이블을 타고 이 가장 높은 봉까지 올라가는데 야, 이 안탈리아가 어떠한 곳인지를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이고 특히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는 굉장히 땅이 거칠고 육로가 발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뭐 실루기아, 다소, 안탈리아, 또 무라, 바다라, 밀레도, 에베소 등지까지 오히려 배로 이동하는 게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갈 때에 주로 배를 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케이블을 타니까 그것이 보이고요. 네, 현지인들. 좀 안타까운 것은 현지인들보다 외국인이 입장료가 아주 몇 배가 더 비쌌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여전히 아주 타우루스 산의 높은 곳에 뭐 해발 3,000m까지 있으니까요. 여전히 늦봄까지 설경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산 꼭대기에서 그네 타는 거 봐요. 어휴. 이 꼭대기에 올라온 것만도 겁나는데 또 거기서 그네를 타는 참 인간의 그 모험심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케이블 산 정상에 오게 되면은 저쪽 쭉 무라, 바다라, 밀레도가 있는 곳이고요. 산 정상이 또 다른 관광지네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저쪽에 전망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안탈리아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 해발 600m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정말 와, 저 보세요. 정말 거칠고 험하고 높은 산들로 이 터키 이 지중해가를 그렇죠. 이렇게 평풍처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 지역에는 육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렇게 로마로 가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이 지중해 해안을 끼고 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로가 더 발달되어 있는 곳이 또 터키 지중해가죠. 보세요. 와, 멋있습니다. 네, 쭉 가면 이제 무라, 바다라, 밀레도가 나오고요. 또 그 뒤쪽으로는 정말 본토와 이 바닷가를 가로막는 500여 킬로의 타우루스 산. 주문하지 뭐. 아이스크림 하나, 커피 하나 우리. 네, 이 지중해가라 날씨가 굉장히 온화하고 한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를 보이는 곳이 또 예. 맛은 어때요? 쫀득쫀득한 터키 맛이에요. 터키 찹쌀 아이스크림 유명하고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났던 사도 바울 전도의 루트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아탈리아를 보고 있고요. 예, 정말 어쩜 이렇게 산악지대가 거칠고 그러면서도 풍광은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내려서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에 서 이제 밤빌리아의 버가로 도착했던 드디어 버가를 보게 됩니다. 굉장히 밤빌리아의 최대의 도시였던 버가가 이제 오늘날 유적지로도 대단한 규모의 이 전차 경기장과 또 극장과 그리고 헬라 시대 때 이어서 로마 시대 때까지의 그 대로와 여러 성벽과 정말 대단한 유적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버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밤빌리아의 이 버가에
복음을 전하러 이 밤빌리아 지역을 왔던 것이죠. 다만 이 인근에 공항이 있어서 드론이 일체 시동도 안 걸려서 드론의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자, 제일 먼저 보는 곳은 이렇게 전차 경기장이죠. 굉장합니다. 예, 요것은 이제 이 스탠드, 전차 경기장 스탠드 아래의 상가입니다. 거대한 전차 경기장 관중석 밑에는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이 상점을 이루는, 한 뭐 2, 3만 명이 경기장에 모이니까 엄청난 또한 이 가게들이 서 있었죠. 예. 이렇게 보면, 네, 요것이 바로, 이야, 그 유명한 버가의 엄청난 전차 경기장. 경기장이 이렇게. 네, 우리의 답사길은 산악지대를 다닌 것 같은데요.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전차 경기장을 보게 되면은 영화 배너를 떠올리게 됐죠. 정말 대단한 규모의 전차 경기장이 버가에 있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바로 이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고 하고,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까지 간 다음에 다시 갔던 길을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 들으며 비로소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4장 24절에 보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버가를 방문해서 드디어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버가의 전차 경기장은 거의 2만 5천여 명의 관중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전차 경기장이었던 것을 보면 당시 버가가 얼마나 큰 규모의 이 도시였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서 있는 전차 경기장 저 맞은편에 또 하나의 극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극장도 수천여 명의, 그러니까 이 극장과 이 전차 경기장은 정말 최대의 버가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대도시였고, 사도 바울은 구브로를 전도하고 나서 다시 이곳 밤빌리아의 버가로 와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인 1차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의 버가를 보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버가의 오늘날의 모습, 유적지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둘러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마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시에 이곳 버가에서 그만 여행하고 돌아간다고 하는 마가로 인해서 심히 이제 불편했던 곳이 또 버가이기도 하지요. 자, 다음 시간에 버가편 이어집니다.